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퍼마라우트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께 글을 읽어 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어 드릴 책도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입니다. 오늘 읽을 책의 그 제목은 책의 제목 말고 글의 제목은 휴라는 제목입니다. 휴식 할 때 그 휴자거든요. 잘 들어봐 주세요. 어느 유명 골프 선수가 긴 슬럼프에 빠져 있을 당시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운동하는 법을 알려주셨지만 휴식하는 법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를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고백을 했다. 최고의 골프 선수에게도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일수록 쉼이 필요하다. 쉬지 않고 오르기만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강제로 멈춰서게 되는 순간이 온다. 쥐가 나거나 심각한 근육통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도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은 살벌한 경쟁의 시대여서 사람들은 남보다 더 열심히 뛰려고 애쓴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이 달려간다. 사람이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쥐고 흔든다. 이른바 시간병에 걸리는 것이다. 이는 마치 시간이 달아나는 것 같아서 가속 페달을 밟으며 시간을 따라잡으려는 강박증이다. 그 시간병이 몸과 마음의 병을 일으키고 인생을 나락으로 몰고 간다. 속도와 경쟁만으로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없다. 열심히 달리는 중에도 틈틈이 잠깐 멈추어 휴식의 시간을 만들어야 슬럼프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 몸과 마음이 방전되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충전하는 것이다. 더 멀리, 더 오래 가기 위해서다. 흔히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 가만히 드러눕거나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하기 쉽다. 휴식은 게으름과는 다르다. 여름날 나무 그늘 및 풀밭 위에 누워 속삭이는 물소리를 듣거나 파란 하늘에 유유히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성찰의 저자 존 러벅의 말에 공감한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부지런히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지친 몸과 영혼을 씻어내고 떠가는 구름을 보며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휴식이란 어떤 걸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 책을 보는 사람은 운동하는 게 휴식이다. 그러나 운동선수에게 운동은 휴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된 일이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책을 보는 게 휴식이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실내에 들어가는 게 휴식이다. 한창 더울 때 에어컨이 있는 은행 같은 곳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오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다. 하지만 그 시원한 바람도 너무 오래 머물면 휴식이 될 수 없다. 잠시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게 휴식이 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때로 바쁜 생활을 내려놓고 숲으로 가야 한다. 그렇다고 숲에서만 너무 오래 머문다면 그것 또한 휴식이 아니다. 그것은 은둔자의 몫이다. 다시 자신의 생활 공간인 도시로 나와야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 이처럼 휴식이란 자기 삶의 에너지를 보완해주고 충전시키는 것이다. 자신이 머무는 시간과 공간을 잘 운영하면 이것도 휴식이 되고 저것도 휴식이 된다. 나아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도 놀이도고 저것도 놀이가 된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이것도 일이 되고 저것도 일이 된다. 그래서 나는 아침지기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 24시간 일하고 24시간 놀자.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휴식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휴식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자. 네, 오늘 글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도님이 휴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줬습니다. 휴식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네,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제 그러면서, 뭐, 저도 이제 지금은 열심히 달리는 중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휴식을 좀 덜 볼 틈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영상을 찍는 것도 그렇고 일주일에 연속으로 월화수목금토일 다 찍지 말고 뭐 하루나 이틀 뭐 공무원들처럼 주말은 쉬어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저에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하는 중에서 휴식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수영을 이제 평일날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이제 월요일날 나가서 또 이제 수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고 나서 수영을 나가면 이제 몸이 많이 굳고 그래서 수영이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월요일날 컨디션이 좋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게 아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월화수목금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서 뭐 주로 발차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허벅지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아리백인다고 할까나요? 이제 허벅지가 좀 그렇게 피곤해져 있는 느낌인데 월화수목금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되면 이제 그게 좀 풀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몸에 힘을 빼는 건데 몸에 힘이 더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원래는 발차기가 더 안 될 줄 알았는데 몸이 더 잘 떠지면서 발차기가 잘 된다는 네, 그렇게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도 아마 휴식을 통해서 그렇게 몸에 약간 그런 이완 작용이 온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들었던 거는 책에 보면은 밖에 일하는 사람은 실내에 들어가는 게 휴식, 그리고 뭐 운동선수는 뭐 운동을 하지 않고 책을 보는 게 휴식,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 책을 보는 사람은 운동하는 게 휴식. 이제 그러는 것처럼 이제 사람마다 휴식하는 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휴식이 전부 다 나에게 맞다고 그렇게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휴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만의 휴식하는 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휴식을 걷는 거, 등산. 처음에 등산을 이제 수영처럼 그냥 운동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특히나 걷기 같은 경우는 운동보다는 걸으면서 산행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힐링이 되고, 어, 이제 복잡했던 머리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그런 걷기 활동을 하면서 또뭐 글감을 얻거나 영감을 얻거나 또 다른 생각을 정리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도 하기는 하지만 요는 그러면서 내 몸이 이제 다시 휴식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확실하게 느끼고요. 네. 근데 그런 휴식을 하면서 이 책에도 보면은 휴식은 게으름과 다르다. 여름날 나무 그늘 밑에서 풀밭 위에 누워 속삭이는 물소리를 듣거나 파란 하늘에 유유히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뭐 휴식을 하면서 그런 영감이나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치열하게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머릿속이 또 치열하게 사는 거에만 굳어져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영감이 떠오른다거나 글감이 떠오르지 않으니 뭐 수영을 하거나 그리고 걷기 그런 활동을 하면서
머리가 쉬면서도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장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휴식도 여러 가지를 자기에 맞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러니까 나는 휴식을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취미생활 이제 그런 걸 갖게 돼야 이제 그게 휴식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누워 있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절대 휴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제 수영 얘기랑은 좀 다르구나. 보통 격렬한 운동, 달리기를 한다든가 헬스장 가서 헬스를 한다거나 격렬한 운동을 한 다음에 바로 누워서 퍼져 버리면 오히려 몸에 더 그게 더 알이 배기거나 그 더 힘듦이 더 오래가지만, 그런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몸을 이완시키는 이제 달리기를 전력 질주도 한 다음에는 이제 천천히 걷는, 이제 트랙을 돌면서 걷는 거,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오히려 그러지 않고 바로 퍼져 버리는 것보다 몸이 더 회복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알이 배기는 게 더 줄어들고. 이처럼 휴식이란 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격렬한 운동 후에 하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 그처럼 일주일 동안에 격렬하게 우리가 몸을 쓰거나 머리를 쓰는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휴식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휴식 시간을 그냥 일주일 동안 했던, 몸으로 하신 분들은 몸으로, 그리고 머리로 하셨던 분들은 머리로 했던 것들을 그냥 누워서 그냥 굳혀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그마한 스트레칭 같은 그런 휴식을 스트레칭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쉬면서 힘든 몸이나 머리를 이제 살살살 스트레칭 해주는, 네, 그런 개념으로 휴식을 하셨으면 더욱더 월요일 날 휴식이 끝난 뒤에 컨디션을 올리는데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또 빠졌는데, 어, 앞에서 골프 선수가 휴식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일수록 쉼이 필요하고, 쉬지 않고 오르기만 하면 갑자기 몸이 멈춰서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이제 몸에서 이제 위기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뛰지만 말고 반드시 스트레칭이나 걷는 작업이 필요한 이제 그런 휴식은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 가지시는 과정 중에 어, 그냥 누워서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 하듯이 살살살 걷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식하는 거, 제대로 휴식을 위해서는 나를 먼저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는 어떤 휴식이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휴식을 오늘 이제 퇴근하고 나서 한 번쯤 조금씩 해보시는, 네,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안녕.